단순히 이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변제금은 물론 양육비, 위자료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의 정석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이혼 후 개인회생 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라는 질문이 최근에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이혼 관련 회생 질문 중에 자주 나오는 핵심만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 변제금 계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양육비, 위자료,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는 부분까지 꼭 아셔야 할 부분만 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을 하시면 변제금이 줄어드느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 회생에서 변제금이란 것은 월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즉 가용소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생계비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배우자는 나의 부양가족이 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혼한 후에 자녀들도 상대방 배우자가 키우게 된다면 내 부양가족 수는 0명, 즉 1인 가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만약 양육비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회생인으로서 조정이나 탕감이 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생이 끝나더라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남게 됩니다. 반면 위자료는 일반 채권으로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예외가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위자료가 회상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판결문의 내용, 채권자의 주장, 그리고 위자료의 법적 성격 등 이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위자료도 무조건 회생으로 없애주세요 라고 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변제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전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도 회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전 배우자와는 법적으로 완전히 경제적 독립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이혼을 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최근이라는 것은 약 2-3년 전까지도 최근이라고 보는데요. 재산 분할 내역도 모두 검토하여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당시 전 배우자와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은 사행위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양육비 부담 조서에 따라 양육비 부담은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즉 이런 전체 자산 흐름에 대해서 법원은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 배우자의 현재의 소득은 회생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재산 분할 내역은 검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하다는 말도 덜어 있습니다. 우선 이혼을 하고 나면 주거비, 양육비, 생계비 부담이 다 일방에게 쏠리게 되죠. 그런 상황을 법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소명만 잘 된다면 오히려 인간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는 위장 이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순히 이 변제금을 좀 덜 내려고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리고 만약 이러한 행위가 법원에 발각이 된다면 법원은 결코 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더 꼼꼼하게 증빙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보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런 사실이 적발된다면 인가 후에도 얼마든지 절차는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들키지만 않으면 되겠지라는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시작하셨다가 큰 코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혼하면 개인회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어렵기도 하고 헷갈리는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핵심 4가지만 짚어보자면, 현재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계산된다는 점, 전 배우자의 현재 수입은 무관하지만 재산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양육비는 회생으로 탕감되지 않고 계속 지급 의무가 남는다는 점, 이혼이 불리한 것은 아니나 절차에 앞서 변호사와 문제 사안이 있는지 여부는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는 점, 이러한 4가지 점만 복잡하시더라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사무실로 오셔서 전문 상담 받으셔도 되고요.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